이번 단원에서는 우선 행렬에 대한 기본 개념과 행렬의 몇 가지 기본적인 연산, 덧셈이라든가 또는 행렬 간의 곱셈 또는 역행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이 과목은 선형성이 보장되는 어떤 함수나 또는 시스템과 같은 연산들을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행렬의 개념과 실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선형성을 갖는 동작이나 연산들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미리 행렬을 단순히 어떤 수학적인 연산 도구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행렬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연산들을 먼저 간단하게 이번 단원에서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라는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직접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1학기 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을 테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2D 어레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2D 어레이는 어떤 구조였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실제로 이그젠플을 여러분들이 코딩 이그젠플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테이블 같은 값들이 있어요. 엑셀 같은 표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일단 선형대수, 여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각의 이렇게 점수들이 막 있다고 치죠. 만약에 이런 류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이 데이터들을 2D 어레이 같은 나름대로의 배열을 만들어서 저장하죠. 그렇죠? 파이썬의 리스트 데이터 구조든 또는 C 언어의 2D 어레이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레이 형태의 구조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값만 저장하는 거죠. 90, 80 이런 것들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각각의 90, 80 해당하는 녀석들을 i번째 행, j번째 열 이렇게 행과 열을 가지고 할 텐데, 이 행이라는 건 우리가 가로 방향이고 영어로는 row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세로 방향이고 칼럼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과 열을 합쳐서 이제 행열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저 row와 칼럼에 해당하는 저 위치를 여러분이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인덱싱을 해주고, 저 인덱싱을 0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규격 사이즈에 맞게 각각의 데이터들을 억세스를 해주죠. 요 i와 j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주로 행이고 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차원 어레이를 갖고 코딩할 때 이 첫 번째 인덱스는 주로 이 행, 가로 방향을 먼저 정해주는 거고요. 컨벤셔널한 그런 관습상,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 세로 방향의 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많이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미 익숙하게 생각하는 2D 어레이의 데이터 처리 구조인데, 행렬도 바로 이제 이런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렬 자체는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보면 2D 어레이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만 이제 이 행렬은 향후에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한 메모리 정도 수준의 어떤 데이터 구조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뭔가를 연산하고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시스템 같은, 함수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단순한 2D 어레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일단 행렬은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써줘요. 우리가 벡터는 소문자에 볼드체라고 했었는데,
행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퍼케이스를 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볼드체로 해서 구분을 해주는 게 행렬의 기본적인 모양이다. 그럼 이제 A라는 행렬이 있고요. A라는 행렬에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브래킷을 한 상태에서 행과 열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값을 써줘요. 그러면 가로 방향은 행인데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 이게 지금 행이니까 다 1열이죠. 우리가 행과 열을 행렬로 할 때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1부터 해요. 프로그래밍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첫 번째 행에 예를 들어서 n번째 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에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박따박 쓸 수 있어요. 맨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서 n번째 행의 첫 번째 열, n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럼 맨 마지막의 원소는 n번째 행의 n번째 열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데 여기 콤마라든가 그런 거 안 넣어요. 이 행렬을 우리가 행의 개수는 m이고 열의 개수는 n인 m by n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m은 행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n이라는 녀석은 이 매트릭스의 사이즈 중에서도 컬럼의 개수를 나타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특정한 위치, 이런 특정한 위치 하나하나의 값들을 원소라고 또는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그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고요. 인덱스 i하고 j는 뭐 여러분들이 1부터 행의 개수니까 m까지. 그럼 j라는 인덱스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각각의 ij 행에 해당하는 행과 열에 해당하는 위치에 행렬 매트릭스의 엘리먼트를 우리가 쉽게 억세스할 수 있겠다. 2D 어레이랑 굉장히 데이터 스트럭처는 같지만 어쨌든 이 행렬은 나중에 우리가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행렬 A가 어떤 뭔가 처리, 신호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자 함수 같은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행렬이라는 A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렬에 대한 기본 데이터 구조 같은 형태를 배웠으니까 뭐 벡터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칙연산, 뭐 덧셈, 뺄셈 해봐야 되고요. 행렬에서는 벡터하고는 달리 곱셈이 있어요. 나눗셈은 없지만 그래서 곱셈을 우리가 이제 정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그리고 역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한 건 덧셈이니까요. 우리가 뭐 덧셈 또는 뭐 뺄셈 뭐 이런 걸 한번 살짝 보죠. 자, 벡터와 마찬가지로 행렬 두 개를 덧셈 또는 뺄셈을 할 수 있는데 벡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행과 열의 크기, 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행렬과 만약에 B라는 행렬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그러면 두 개의 행렬은 당연히 행과 열이 완전히 일치하는 같은 사이즈의 행렬이 돼야 되고요. 벡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당되는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끼리만 덧셈 또는 뺄셈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1이다 그러면 11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B를 더하면 되고요. 또 첫 번째 행의 2열이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행의 2열에 해당하는 녀석을 더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i번째 행, j번째 열을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i번째 행, j번째 열에 똑같이 b도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n번째 행과 n번째 열, 똑같이 b도 n번째 행과 n번째 열. 나머지 도금 다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바로 행렬 매트릭스의 덧셈 또는 뺄셈이다. 뭐 간단하네요. 그죠? 우리가 벡터랑 뭐 자꾸 비교하자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에다가 적당한 실수배를 하는 거죠. 벡터 해주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주어진 행렬의 각각의 엘리먼트에다가 전부 다 그냥 K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K의 A11, K의 A12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의미다. 어쨌든 이제 행렬에 대한 기본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뭐 처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다른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 했었는데 참고로 우리가 트랜스포즈라는 거를 하나를 얘기를 합시다. 이거는 전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전환해준다, 바꿔준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행렬 A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하겠다 이렇게 마치 A의 T승처럼 써주는데요. 서브스크립트가 아닌 슈퍼스크립트 위첨자로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A, I번째, J번째 열에 해당하는 원소가 행과 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서로 바꾼 다음에 놓아주게 되면 행렬 A에 대한 전치 행렬 A 트랜스포즈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그젠플을 들어보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1, 2, 3, 4, 5, 6 행은 3개고 열은 2개인 3바이 2 행렬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에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자 1행 1열 이 녀석은 1행 1열이니까 1, 1 위치가 바뀌지 않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1행 2열이 2행 1열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2행의 1열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3은 2행 1열이었는데 1행 2열로 바뀌어야 되니까 1행의 2열 그래서 3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는 2행 2열이니까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네요. 그리고 5번은 3행 1열이었는데 1행 3열이 돼야 되니까 1행의 3열. 그 다음에 6은 3행 2열인데 2행 3열이죠. 2행 3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되는데 결국 원리는 이 대각선 방향 행과 열이 똑같은 IJ가 같은 값을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이 대각선의 방향으로 서로 위치가 크로스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제너럴하게 처음에는 n by n 행렬이 됐을 텐데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행렬은 n by m 행과 열의 개수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전치 행렬의 기본적인 정의다. 이 전치 행렬은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쓰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간단한 노테이션인데 벡터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벡터를 컬럼 노테이션을 쓴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행으로도 써요. 이렇게 컬럼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콤마를 다 써주죠.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행으로 쓰고 싶으면 대학부터는 어떻게 쓰느냐? x라는 벡터의 트랜스포즈라고 쓰고요. 이 트랜스포즈를 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x1 콤마 쓰지 않고 x2, x3 마치 행렬처럼. 그럼 벡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n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n 바이 1 행렬이고요.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1 곱하기 n 행렬처럼 되죠. 벡터도 우리가 n 바이 1 뭐 이런 식의 칼럼 매트릭스, 하나의 칼럼만 있는 매트릭스처럼 다뤄요. 그래서 행렬과 벡터를 가지고 동시에 연산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의미가 가능해지고 이 트랜스포즈가 그 연산들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식에 넣어주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의하려고 했던 간단한 매트릭스의 이제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매트릭스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사칙연산의 덧셈 뺄셈,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벡터처럼 뭔가 나름대로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벡터는 사실 벡터끼리의 멀티플리케이션은 없었어요. 뭐 크로스 프로덕트나 또는 이너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라는 말을 썼었는데 매트릭스는 그야말로 프로덕트가 아닌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렬끼리의 곱하기 연산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한번 이그젠플과 함께 한번 살펴보죠. 자,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일단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써보죠. 뭐 도트를 표시하든 도트를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아예 도트 같은 기호도 쓰지 맙시다. 행렬 A 곱하기 B라고 하고요. 자, 일단 A라는 행렬을 우리가 m by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라는 행렬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곱하기를 정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렬끼리 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행렬에서는 그야말로 행을 고르고요. 일단 행을 선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서는 우리가 칼럼을 선택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하는데요. 일단 B라는 행렬도 조금만 써볼게요. 자, 요 끝이 몇 개가 되는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아직 하진 않았고요. 자, 요 행의 개수도 몇 개가 될지는 일단 잠시 유보를 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B라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행렬을 연산한 결과는 행렬이 되는데, 그 연산한 결과 행렬이 어떠한 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질지를 잠시 이제 하나 보면, 방금 설명한 대로 첫 번째 행렬에서는 매 행을 하나씩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에서는 모든 열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각의 행과 열을 한 번씩 다 내적을 하듯이 계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의 내적,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라는 이 하나로 이루어진 벡터의 내적. 이거 벡터죠, 맞죠, 그죠?
A11부터 1n까지 n개로 이루어진 벡터예요. 이쪽도 컬럼 벡터도 이것도 그냥 하나의 컬럼도 벡터예요. B11부터 21. 그러면 어디까지 되느냐? 그럼 내적을 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다 곱해서 더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요 1n, 여기가 지금 A라는 행렬이 n by n이면 n개의 열이 있고 그 얘기는 n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컬럼 벡터도 로우가 총 데이터가 n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는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n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렬의 b는 일단 n개만큼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연산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A11, A12 얘네들 벡터와 B11, B21 요 벡터들 간에 내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내적은 순서대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 쓰이느냐? 첫 번째 행렬의 1열, 첫 번째 행렬의 1행이니까 1행 1열이니까 1행 1열의 요 위치에 쓰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선택해서 계산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요 벡터와 이쪽에 있는 값들을 벡터 내적처럼 계산해서 넣고요. 그런 식으로 하죠. 이번에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다. 그럼 요것과 요거는 행과 열이 두 번이니까 이 행의 2열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 연산해 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행이고 두 번째는 열을 선택하고 행과 열의 위치마다 각각의 선택된 요 벡터들의 내적의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된 행 벡터와 선택된 열 벡터라고 할까요? 그것들의 내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가 이제 추상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오른쪽 B라는 매트릭스의 컬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내적을 얼마든지 하면 되니까 여긴 사실 몇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M이 돼도 되고 N이 돼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K.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의 결과는 행의 개수는 M이고 열의 개수는 K번째니까 여기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만약에 매트릭스 C라고 한다면 행의 개수는 M이고 열의 개수는 마지막에 K번째 위치인 CMK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결과가 최종적으로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다. 그럼 이제 좀 제너럴하게 일반화시켜서 보면 두 행렬을 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즈 n by n과 n by m, k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의 벡터의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첫 번째 행렬의 열의 개수,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이 C라는 매트릭스의 결과는 뭐가 되느냐? M과 K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게 바로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자, 너무 일반화된 식을 처음에 써버려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긴 할 테니까 한번 이그젠플을 먼저 한번 간단한 걸 볼까요? 자, A라는 행렬을 내가 2 곱하기 2 행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행렬에서는 항상 행을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행단위, 그러면 2차원 형태의 성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벡터에서는 우리가 열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두 번째는 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B1, B2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행은 2개고 열은 3개. 여기서는 행은 2개고 열은 2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이렇게 일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걸 한번 이제 계산해 보죠. 그러면 첫 번째 행렬에서는 행을 선택하고 두 번째 행렬에서는 이렇게 열을 선택해서 그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의 벡터처럼 다뤄서 내적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 연산을 직접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1행과 1열 고른 걸 보면 1 곱하기 B1 더하기 2 곱하기 B2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선택하면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위치에다가 3 곱하기 B1 더하기 4 곱하기 B2예요. B5, B6이라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또 뭔가를 연산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니까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의 위치에다가 1 곱하기 B5 더하기 2 곱하기 B6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선택하니까 3의 B5 더하기 4의 B6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행은 2개고 열은 3개인 2 곱하기 3행렬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에 곱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 형태 모양에 달려 있어요. n by n에 해당하는 모양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 줄 만한 사항이다. 자, 이것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아직 곱하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행렬에서는 행을 고를 거고 두 번째 행렬에서는 열을 골라서 각각의 한 줄 한 줄 있는 벡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적하자. 다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이니까 1이죠. 다음에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면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2네요. 다음에는 3 곱하기 1 4 곱하기 0 3이에요. 3 곱하기 0 4 곱하기 1 4네요. 뭐가 나왔나요? 10, 01 이렇게 생긴 행렬이랑 어떤 임의의 1, 2, 3, 4로 이루어진 행렬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우리가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했으니까 행렬에 뭘 정의할 수 있느냐? 이제 항동원을 정의할 건데 항동원이라는 건 곱하기를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만드는 걸 말해요. 그걸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E라는 기호를 더 많이 쓰긴 했는데요.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쓸 거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항상 항동원과 역원을 할 때는 교환법칙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성립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수에 대한 항동원, 역원 할 때 그 공식 같은 거 정리한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그냥 꼭 교환법칙을 같이 써놓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죠. 이게 행렬 A의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항등원을 의미하는 수식이다. 근데 항등원은 모든 행렬에 대해서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존재해요.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걸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한 이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줘요. 첫 번째 행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만 1이고요. 두 번째 행에서는 두 번째 위치만 1이에요. 세 번째 행에서는 세 번째 위치만 1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각각의 성분들 중에 보면 II 위치에 해당하는 것만 1이고요.
i번째 행과 j번째 해당하는 열의 위치는 전부 다 원소가 0이에요. i와 j의 값이 다를 때. 이런 걸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i와 j가 같은 이 위치를 우리가 이 대각선, 다이아고널 텀이라고 부르고요. 이 다이아고널 텀만 전부 다 1이 되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또는 항등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오로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우리가 아이덴티티라는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또는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과 열의 개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대각선에 해당하는 부분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경우이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등원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은 역원이죠. 여러분들이 뭐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런 수의 체계를 점점점 확장했을 때 뭐 덧셈, 뺄셈, 덧셈, 뺄셈에 대한 항등원과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역원, 또 곱셈,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고 곱셈에 대한 역원은 그 숫자의 역수. 이렇게 이제 쭉 확장을 했던 것처럼 행렬도 지금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항등원이 있으니까 아이덴티티라는, 당연히 그러면 행렬에 대한 역원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역원도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역원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인버스라고 부를 텐데, 소위 말해서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 A라는 행렬이 있고 그 행렬의 인버스는 우리가 인버스 펑션처럼 함수처럼 이렇게 써줘요. 당연히 인버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n by n 매트릭스다. 이렇게 돼요.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게 될 가우스 소거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2 곱하기 2 행렬 정도는 공식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 역원에 해당하는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뭐 실수에 곱셈에 대한 역원, 그러니까 역수죠. 각 숫자마다 달라요. 2에 대한 역수는 2분의 1이고 뭐 3에 대한 역수는 3분의 1이고 역원은 각각마다 다르죠. 항등원은 전부 다 1이에요. 행렬도 마찬가지겠죠. 행렬의 항등원은 모든 행렬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의 매트릭스인데, 역원은 각각의 행렬마다 각각의 역원, 역행렬이라고 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